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봉화백 정도전, 의성군 남은, 후성군 심효성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단되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하고 조선을 만들었던 정도전은 56세의 나이에 이방원에게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개국 공신에서 죄인으로 삶을 마감했던 정도전. 지금부터 정도전의 숨은 이야기들을 펼쳐봅니다. 조선에서 가장 바쁜 삶을 살았던 정도전. 정도전의 호는 삼봉이며 출생지는 충청도 단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양의 명승지인 도담삼봉에서 호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고려말 당대의 대학자 이색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정도전은 정몽주, 권근 등의 개혁파 선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정도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천하 만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심을 품고서 구차하게 해서도 안 되고 도를 어겨 명예를 구해서도 안 된다. 그 얻는 방법은 역시 인으로서만 해야 한다. 정도전은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했던 정도전. 천하 민심을 얻는 것이 바로 정도전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꿈꾸던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성계가 동북면 도지의사로 있을 때 정도전이 함주 막사로 찾아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성계는 위화도의 군으로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정도전은 이성계의 핵심 참모로서 조선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정도전의 개혁 중에서 첫 번째는 가난한 백성을 위해 먹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피폐해진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맙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을 펼쳐가던 고려 후기에는 혁명파와 보수파로 나뉘게 됩니다. 혁명파의 대표적 인물은 정도전, 조준, 남은, 이성계 등이었고,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 이색, 권은 등이었습니다. 고려말 혁명파와 보수파의 충돌은 계속되었고, 보수파의 정몽주가 함께 공부했던 정도전을 유배 보내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방원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공양왕도 퇴위하면서 고려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1392년 7월 16일 이성계의 조선이 문을 열게 됩니다. 정도전과 이성계가 함주막사에서 만난 지 9년 만에 실현된 일입니다. 새 왕조 조선이 들어서면서 정도전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도시 계획을 선도에서 지휘하게 됩니다. 종묘, 사직, 궁궐, 관청, 도로 등의 설계도를 만들고 서울의 중심도로도 만들게 됩니다. 정도전은 조선 초에 가장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병서로는 오행진출기, 강무도, 악사로는 문덕곡, 몽금척, 수보록, 조선헌법 초안인 조상경국전, 철학 논문으로는 심난기, 기난심, 이유심, 불시잡변 19편 등의 다양한 저서를 편찬했는데요.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군을 통수하고 세자 교육을 위한 서연 참가를 하면서도 이 많은 책들을 써냈으니 정도전의 부지런함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정도전은 새 왕조에 나아갈 길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늘이 백성을 내면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백성이 잘 살도록 보살펴주고 편안하게 다스리라는 것이다. 정도전이 항상 하고 있던 생각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도전도 어쩔 수 없는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방원과의 대립이었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조선왕조 개국의 1등 공신이었는데 세자 자리가 자신에게 오지 않고 정도전의 계획으로 둘째 부인 강씨의 아들 방석에게 가자 정도전에 대한 이방원의 마음은 깊은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방원과 정도전에 달랐던 생각 세 가지. 세자 책봉 문제, 사병역파 문제, 요동 정벌 문제. 이방원은 하륜등과 합세를 해서 정도전 일당을 없앨 모의를 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있을 때 정도전, 남은, 심효성 등도 이방원의 그런 생각을 알고 이방원의 형제들을 병문안 핑계로 궁궐로 불러들여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방의 이방조 등의 왕자들과 이숙번, 민무구, 조준, 하륜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길로 남은첩이 집에 함께 있던 정도전과 남은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충격을 받고 이방과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 2대 임금 정종입니다. 경의 학문은 경서와 역사의 깊은 문제까지 파고 들어갔고 지식은 고금의 변천을 꿰뚫고 있으며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살해당하고도 조선시대 내내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도량이 좁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겁이 많았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꼭 해치려고 하고.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태조실록에서는 정도전을 비하하고 있지만 벼슬에 나가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이것이 내가 그를 존경하고 존경하는 바다. 정도전을 알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정도전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죽은 지 500여 년이 지난 1865년 고종 때에 와서야 신분 복권이 됩니다. 조선을 만들고 조선을 그리고 조선을 색칠했던 정도전은 500년 동안의 천대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동국 여지지에 정도전묘가 과천현 동쪽 18리에 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의 서울 우면산 북쪽 자락을 말하는데 이 일대를 후손들이 뒤져 이름 없는 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게 되고 이 묘 안에 몸통은 없이 머리 부분에 유골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고 조선 초기 고급 백자도 함께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굴 작업이 끝난 묘는 서초구청 공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발굴되었던 유해는 평택의 진이면 정도전 사당 근처 야산에 감회장되어 있으며 가묘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유골이 정도전이 맞다면 머리만 남은 채로 600년을 지낸 정도전이 이제야 안식처를 찾은 게 아닐까요?